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설명회입니다. 어떤 설명회냐? 9월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 설명회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뛰어야 돼요. 수능까지 뒤도 안 보고 뛰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1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최소 2등급을 넘겨야 됩니다. 그 방법 하나하나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따라 하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인간이냐? 이런 인간이고요. 현재 EBS에서 수능 특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할게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중요한데 모의고사를 받지 않습니까? 전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보면 N수생이 48.1이 있고 44가 있어요.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수치입니다. 자, 이 수치는요, N수생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큰일 날 뻔했어. 제가 알고 있는 곳의 상위 30%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상위 30%. 그 다음에 44점은 뭐냐면 그들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치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재학생과 N수생이 같이 있는 수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N수생과 재학생의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재학생들한테는 아직 문제풀이 경험이 부족합니다. 문제풀이의 경험이 부족하니까 시험을 운영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풀 거, 이건 못 풀 거, 갈 거, 말 거, 이걸 정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한 2달 정도면 충분히 극복이 돼요. 대신 많이 모의고사를 봤어야죠. 제가 그런 거 다 준비해 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얘들의 평균은 거의 2컷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거의 평균이 2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대한 요인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개념 문항이 11문항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10번, 11번, 13번, 19번이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6편과 비교했을 때 한 문항이 적습니다. 아니, 선생님, 뭐 한 문항 적은 것 같고 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문항이 줄어들면 뭐가 돼요? 그렇죠. 계산 문제가 한 문항 늘어나는 거죠. 계산 문제가 늘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한번. 이 개념 문항은 적어도 15초부터 30초 이내에는 이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되고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산 문제 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타임 어택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고, 문항 설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6평 때보다는 약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념 문항을 빼고 계산 문제를 하나 더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계산 문제에 뭔가 하나 덜컥 걸리면요 겁을 먹습니다. 중하위권 친구들은 겁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N수생 친구들에서 실점한 문항이 뭔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베스트 5만 봤어요. 베스트 5만. 1등이 20번, 양적 중합하는 문제였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은요 2점짜리예요. 양적 관계인데 2점짜리였어요. 그냥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번이 좀 중간에 튀어나와 있고 19번과 16번인데 19번이야 뭐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20번, 18번, 19번이 있다는 얘기는 역시 이들도 시간에 쫓겨서 못 푼 문제도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요거는 전체 통계가 아니라 N수생들의 이 집단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리얼한 데이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시간 조절을 못하는 친구들은 뒤에서 많이 틀린다. 그러니까 4페이지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좀 나왔잖아요. 개념 문항을 엄청나게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뒤에서 여유롭게 문제를 볼 수가 있어. 근데 개념 문항을 버벅거려 버리면 그때부터는 뒤가 이제 전문용어로 쫄린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어머님들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기본에 충실해라. 이게 뭐가 기본이지? 우리 고3들, N수생들,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염소는 암기해라. 35.5, 그쵸? 그 다음에 CL2는 70, 72, 74.
9대 6대 1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가, 얘가 나, 얘가 다잖아. 어? 나분의 다가 몇이야? 6분의 9, 1.5, 딩동댕 하면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은 과연 이 문제가 계산 문제긴 하나 그렇게 어려웠을까? 아까 베스트에 16번 있었죠? 예.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여기를 뭐 x하고 여기를 뭐 1하고 여기 1-a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통계로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1분 정도는 먹습니다. 아무리 빨리 풀어도 제 생각에. 그리고 계산 한번 실수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없죠. 16번 보면 17, 18, 19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쫄린다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라. 자, 이번에 염소가 나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음에 또 나온다면 BR 아니면 붕소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는 아니어도.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낸다면 BR 같은 경우 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BR2 같은 거 1대 2대 1 이런 수치는 N수생들은 제가 매번 강조하면서 계속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툭 풀 수 있는 거고 재학생들은 이런 훈련이 좀 부족한 거야. 근데 다 극복됩니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한 번 더 해볼 건데 이건 어떠세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베스트 1. 자, 새로운 유형의 등장. 새로운 유형의 등장을 이미 6월에 예고를 했습니다. 6월에 예고를 했고요. 이게 뭐냐면 어머님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산과 염기라고 있습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산과 염기가 있는데 기존의 문제는 다 일가산, 일가염기였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 있었고 그 대신 계산이 복잡하고요. 복잡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6평에서 신호탄을 낸 게 뭐냐면 6평에서는 이걸 뛰어넘어서 이가산과 이가염기, 즉 이가가 다가라고 하죠. 다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복잡한 계산이나 자료 해석은 좀 줄어든 상황에서 자료만 해석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평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가산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가산은 맞는데 자료까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번은 등급을 가르려고 내는 겁니다. 등급을 가르려고. 그러니까 19번까지 맞고 20번에 틀렸으면 더 2등급 그거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물론 47이 1컷이니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킬러 문제가 조금 더 진화했다. 그러니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비웃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이 강의가 끝나는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사실은 이번 주에 저희가 양진성 모의고사를 봅니다. 재학생들은. 거기에 1회에 20번 문제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다가산 문제입니다. 다가염기. 자료 해석 문제. 그러니까 가는 염기성이다. 자, 이 문제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상을 했죠. 6평을 보고 저희 연구진이 예상해서 1회부터 4회까지는 같은 유형으로 쭉, 다른 유형 쭉 이렇게 16개 이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를 보면서 이제 난 세 가지만 하면 등급에는 문제가 없겠다. 자, 첫 번째. 개념 파트 양치기 시작.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념 파트는요. 15초에서 30초 내에 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1분이면요. 최소 2문항을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치지 않고 10분이면요. 최소 20문항을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면 양수가 늘어나죠. 이런 게 양치기인 거예요. 데이터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양치기 같은 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수특, 수완을 가지고 양치기에 들어가세요. 엄청나게 많이 풀어야 돼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는 1단원에 어디를 하겠다. 그 다음에는 1단원에 어디 하고 그 다음에 2단원 어디 하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계획을 쭉 세워서 그대로 양치기에 진행을 하고 이것은 수특수완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2회 독을 합니다. 2회 독하시고 저는 이걸 변형해가지고 변형하고 약간 이제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배포를 할 겁니다.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건 기다려보, 공개할 수가 없어요. 예, 수강을 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킬러 문제, 준킬러 문제, 이게 항상 고민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돈을 갖다 바치고 학원을 가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네, 마네 이런 얘기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킬러 파트는 일단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이 우선입니다. 그거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기출 우선이고요. 사설 기출은 예, 뭐 언급하지 좀 그렇지만 사설 기출은 너무 좀 멀리 가 있어요. 하지만 뭐 나중에 기출 끝나고 사설하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사설 기출. 뭐 시중에 나오는 문제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20번 문제 보게 되면 핵심만 알면 그냥 쭉 풀려요. 1분이면 풀어. 근데 그 핵심을 모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출 문제로 공부하시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사설도 손대면 좋겠지만 기출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이제서야 정리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정리 노트 만들지 마. 너 왜 정리해? 3등급 왜 정리해? 이랬잖아요. 정리 노트는 이제 만드는 겁니다. 양치기를 하고 킬러를 하다 보면 실력이 쌓여요. 그때마다 메모해서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딱딱딱딱 붙이면 정리 노트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선생들처럼 쫙 쓰고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문제 오류 붙이고 이거 하지 말란 얘기야. 이게 아니고 양치기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주제를 했어. 끝났어. 느낌이 오잖아. 문제가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거 주의하고 요거 내가 아는 거고 요거 나올 것 같아. 라고 포스트잇 빡 만들어서 붙여. 종이에다가. 그 다음 거 또 붙여.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거야. 즉 1번, 2번이 되면 3번이 그냥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문제 풀고 끝나서 틀려서 동글뱅이 치고 이거 하지 말고 다 끝난 뒤에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거 이 점이 핵심이었구나.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메모해서 그것이 바로 정리 노트인 거야. 반드시 문제 다 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효과적일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미 지나간 거야. 어제도 과거니까. 하지만 미래는 내 의지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말한 3가지 지켜보세요. 점수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한번 보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저의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총 20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10주 동안 진행하는데 한 주에 2회씩 진행하고요. 시즌 1이 있고요. 시즌 2가 있습니다. 시즌 1은 1회를 시험 보고 1회가 숙제가 되는 거야. 물론 나머지 또 숙제를 많이 주죠. 그거 말고 이렇게 2개가 한 쌍입니다. 그래서 1, 2회 이렇게 나가겠죠. 요거는 현장 시험, 요거는 숙제. 이렇게 시즌 2가 되면 실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1, 2회를 동시에 다 봅니다. 왜냐면 다 맞췄어. 주요 문제만 하면 돼. 이렇게 반복 훈련을 제가 시키고요. 저희 가동할 수 있는 연구 인력 총 동원했습니다. 문제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가장 수능스러운 모의고사를 선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개인 선생이 만들거나 사설 기관이 만들거나 하게 되면 일단 어려워야 돼. 어려워야 아이들이 이거 공부해야겠구나 하고 몰려든다고. 그러니까 더 어렵게 문제가 괴물이 돼요. 막 로그가 막 이상해지고 막 수학인지 이게 화학인지 우리 그런 문제 싫어합니다. 아이디어만 나오면 훅 풀릴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간 10주간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나온 20번 문제 가장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 유형 저희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저희 있었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어요. 여기 하프 여기 좀 잘렸네. 8회의 10번 문제가 이 유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닭가산 문제가. 그리고 계산하는 거 비슷해요. 자, 이렇게 저희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좌절하지 말고 점수 안 나왔다고 좀 처지긴 할 거야. 오늘까지만 쳐줘.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 반드시 제가 성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